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원자, 이온, 분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은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 꼼꼼히 수업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원자와 이온, 그리고 분자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정화면에 두 개의 원자가 있네요. 각각의 원자 핵의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를 보면 어떤 종류의 원자인지 알 수 있겠죠? 양성자와 전자가 11개씩 있는 왼쪽의 원자는 바로 나트륨 원자입니다. 또 17개씩 있는 오른쪽의 원자는 주기율표에서 17번 염소 원자가 되겠죠? 나트륨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1개의 전자가 위치하고 있죠? 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나머지 7개의 전자를 더 채워서 8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1개의 전자를 잃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꽉 차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보다 하나 더 많아져 플러스 1만큼의 양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 양이온 입자가 됩니다. 반대로 염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8개의 전자를 채운 뒤 염화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아서 만들어진 반대 전하의 이온들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결합하게 되면 분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들과 염화 이온들의 결합으로 NaCl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되게 되죠. 이렇게 물에 녹인 용액인 수용액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물이 가득 찬 환경이 되게 되면 이 NaCl 분자들은 다시 이온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당기는 힘보다 물 분자가 각각의 이온을 당기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분자가 다시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물의 물질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물론 모든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으로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탕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이 소금의 경우에는 수용액 환경에서 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 소금물은 물에 NaCl이 녹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하게 되는 상태의 용액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이러한 이온이 보이지는 않고 투명한 물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투명한 액체를 들고 왔을 때 이 액체가 물인지 혹은 그 물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들고 온 액체들은 모두 수용액입니다. 즉 어떠한 물질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의 용액들인 거죠. 이 액체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온의 특성을 활용하면 되겠죠. 이온은 어떤 입자였죠?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과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의 차이는 어떤 게 될까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없냐 혹은 있느냐의 차이일 테니까 전기가 통하는지의 유무가 다르겠죠. 우리는 전기전도계라는 기구를 이용하여서 전기가 통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하게 될 것이고 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물, 즉 증류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액체에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이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눈에 투명하게만 보이는 이 두 종류의 수용액에 이온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이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온 확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까 우리는 분자들이 수용액 환경이 되면 이온으로 분리되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러한 수용액 환경에서 특정한 음이온과 특정한 양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즉,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함으로써 물에 녹아들지 않는 새로운 분자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녹지 않고 수용액 바닥에 가라앉아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이 새로운 분자를 앙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두 액체를 섞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는 앙금이 형성되어 눈에 보이게 된다면, 즉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하여 이 두 액체에는 특정한 음이온과 양이온이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의 그 두 수용액을 들고 왔습니다. 각각 물에 녹아있는 이온을 보았을 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네요. 이 두 수용액은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한 용액들이라 이 자체만으로는 이온이 들어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용액을 섞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생겨 바닥에 가라앉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음이온인 염화이온과 질산은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온인 은이온이 반응해서 염화은이라는 흰 색깔의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수용액에는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이 그대로 이온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앙금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양이온, 음이온 중 특정한 것들이 반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기억해야 할 점은 앙금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음이온, 양이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액에 그대로 이온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온이 이러한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양이온 그리고 특정한 음이온 중에서도 특정한 것들끼리 만났을 때에만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앙금 생성 반응을 보았을 때 해당 수용액에 특정한 어떤 이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앙금을 생성할 수 있는 음이온에는 염화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아이오딘화이온, 황화이온의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원소 기호들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앙금을 생성하는 양이온의 종류에는 은이온, 그리고 칼슘이온, 바륨이온, 나비온이 있습니다. 바륨이온은 실생활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넣어놓은 것이라서요. 기억하실 때에는 나머지 은, 칼슘, 납이온만 외워두셔도 충분합니다. 염화이온은 은이온을 만났을 때 염화은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분자를 부를 때에는요. 음이온, 양이온 순서대로 염화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분자식을 쓸 때에는 양이온이었던 원소기호를 앞에 그리고 음이온이었던 원소기호를 뒤에 순서대로 적어서 AgCl이라고 적습니다. 이온이 결합하여 분자가 되는 경우의 규칙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AgCl 분자는 앙금으로 물에 녹지 않는, 즉 불용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기 위해 오른쪽에 아래 방향의 화살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앙금이라는 분자를 형성할 때에는 서로의 전하량을 비교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결합합니다. 은이온과 탄산이온의 결합을 한번 볼까요? 은이온은 Ag 플러스로 플러스 1만큼의 양전하량을 가지는 이온입니다. 탄산이온은 마이너스 2만큼의 음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러한 이온들이 만나서 중성의 전기적 특성을 가지려면 탄산이온 1개당 은이온이 몇 개가 결합을 해야 할까요? 네, 은이온이 2개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분자식을 쓸 때 양이온이었던 Ag를 앞에 그리고 음이온이었던 CO3를 순서대로 작성한 뒤 은이온 2개가 결합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분자식을 작성했던 규칙대로 Ag의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E를 잡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볼게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났을 때에는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성됩니다.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은 모두 플러스 2,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는 이온들이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절대량인 2라는 값은 같습니다. 따라서 한 개씩의 이온들이 결합했을 때 중성인 분자가 되게 되죠. 따라서 양이온이었던 원소 기호인 Ca를 앞에, 그리고 음이온인 CO3를 뒤에 작성한 뒤 앙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 화살표를 그려주면 탄산칼슘 앙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탄산칼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동굴의 석순과 같은 것들의 성분입니다. 석회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석회수에 이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인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연 액체로 보이게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음이온과 양이온의 개수를 맞춰보았던 것처럼 음이온 하나당 양이온이 몇 개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 몇 개가 있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의 순서를 맞춰 앙금의 분자식을 완성한 뒤 이 표의 빈칸을 직접 채워봅시다. 이 표는 교과서의 42쪽에 그려놓도록 할게요. 멈춰놓고 해보도록 하세요. 자, 완성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황산이온과 만나 앙금을 형성하는 양이온에는 은이온, 칼슘이온, 바륨이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황산 바륨은 병원에서 영상 촬영하기 전에 먹는 흰색 액체인 조영제의 원물질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이오딘화 이온은 납 이온과 만나서 아이오딘화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을 만듭니다. 색이 보이는 특이한 경우라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영상을 한번 같이 나중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이온과 납이온은 황화납의 검은색 앙금을 생성합니다. 자, 이 표를 구성하는 앙금을 형성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종류,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생성되는 앙금의 분자식과 이름, 그리고 색깔을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색깔은 아이오딘화납과 황화납을 제외하고는 모두 흰색이니까 기억하시기에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1단원의 내용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47쪽까지 단원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